자동차 용품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이 차는 수트를 입고 달리는 육상 선수 같다? 오, 표현이 좋은데 나는 거부할 수 없는 부잣집 새님? 안녕하십니까, 칸투TV 유주입니다. 김남입니다. 네, 오늘 찍을 차량 바로 벤츠의 E클래스의 220D 아방가르드 차량인데요. 이 차량 외부를 먼저 살펴보면 뭐 워낙에 많이 봤던 차량이에요. 그냥 벤츠의 삼각별의 전형적인 패밀리룩인데, 사실 벤츠 같은 경우는 S클래스를 제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죠. E클래스, C클래스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중소라고 얘기를 맞아, 많이 해. 맞아. 왜냐면 진짜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C클인지 맞아, 잘 E클인지 S클인지 그냥 잘 모를 거야. 벤츠 엠블럼 알죠? 잘 모르고 그냥 벤츠니까 벤츠다 이 정도로밖에 잘 모를 것 같은데, 어찌됐건 워낙에 많이 봤던 디자인이라서 뭐 디자인은 저희가 뭐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벤츠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헤드램프인데, 이 차 같은 경우도 헤드램프가 얼핏 보면 HID 등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LED야. 실제로 84개의 LED 등으로 되어 있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LED가 다 켜졌다 줄어들었다 막 이러고, 앞에 차가 오면은 꺼졌다가 또 앞에 차의 눈부심 방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야간에 너무 어둡다면 저절로 헤드업이 되면서 또 길게 비춰주고. 그래서 헤드램프 자체가 진짜로 벤츠 타시는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벤츠 헤드램프는 왔다다, 잘한다, 그거는 BMW보다도 좀 더 낫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측면으로 오게 되면 사실 벤츠가 좀 제일 나는 잘 못하는 게 휠 디자인인 것 같아. 휠이 나가 밖에 보자마자 휠이 조금 디자인이 이렇게 뭉툭하다는 느낌인데 똑같군요. 사실 벤츠는 뭐 외부 내부 다 진짜 잘 하거든. 휠이 저런 거죠. 진짜 잘한데 휠 디자인이 얘는 좀 너무 좀 그렇지. 자기들 급이 높아서 휠 디자인을 너무 얄쌍하게 뽑으면 그게 너무 양아치가 될까봐 안 뽑는 걸까? 그래서 지금 휠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휠 디자인은 어찌됐건 좀 많이 아쉬워.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후방 같은 경우도 오면 뭐 후방 같은 경우도 그냥 벤츠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S클래스랑 거의 미니 S클래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벤츠의 아까 헤드램프를 얘기했지만 리어 램프도 칭찬할 만한 게 뭐냐면, 그냥 보면 일반 LED 등 같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반짝반짝 은하수를 표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짝반짝 빛나면서 실제로 켜졌을 때 되게 예뻐. 그래서 원래 등 하면은 아우디가 잘했는데 이제는 벤츠의 헤드램프나 리어 램프 자체도 아우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벤츠만의 감성으로 잘 표현했다라는 게 정말 칭찬할 만하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듀얼 형태의 배기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모양만 갖춘 거야. 모양만 사실 배기구 자체가 진짜 배기구는 아니야. 그냥 모양으로만 만들었는데 상당히 스포티하면서 좀 잘 만들었어. 그래서 사실 외부 디자인은 휠을 제외하고는 잘 만들었어.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정말로 잘 만든 디자인인 것 같고, 내부를 들어오면 사실 내부가 벤츠의 모든 거를 다 먹는 거지. 사실 이거 전 세대에는 벤츠가 BMW 5시리즈한테 항상 졌잖아. 베스트셀링카 하면은 수입차 베스트셀링카는 옛날 520D였단 말이야. 근데 세대를 풀체인지 거듭나고 딱 이 내부 디자인을 지금 뽑고 나서는 E클래스가 계속 1등이잖아. 근데 진짜 이 디자인은 벤츠가 이를 갈고 너무 잘 만든 거 같아. 진짜 딱 타자마자 제가 딱 말했잖아요. 우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예뻐? 그랬잖아요. 여기 디자인이 진짜 완전 잘 닦아냈어요.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우아하고 그러니까 딱 보면 여자들이 진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 화려함.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맞춤 정장한 것처럼 이거랑 송풍구랑 디자인을 따로 두고 이런 게 아니고 송풍구랑 컬러랑 또 그렇게 유러한 곡선까지 그냥 올 세트로 딱 맞춤입니다라고 딱 나온 느낌이에요. 진짜 내부가 너무 예뻐.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고, 도어 쪽부터 해서 그러니까 운전석 도어부터 조석 도어까지 연결되는 이 크롬 라인, 이 흐름 라인이 진짜 물결 라인처럼 해가지고서는 정말로 고급스럽게 뭐 소재나 이런 거부터 해서 너무나도 잘 뽑아서, 사실 벤츠 E클래스의 이 내부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에 많은 이제 뭐 유튜버들이나 다 이야기를 해서 사실 우리도 뭐 딱히 얘기할 건 없지만, 진짜로
이 타는 순간 감탄을 진짜로. 자아내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정말 찐 너무나 반응으로 예쁘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벤츠를 타는 사람들이 이 감성 때문에 타는 사람들 은근히 꽤 많아. 그래서 실제로 BM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게 너무 내부 디자인이 안 바뀌어서 올드하고 좀 지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벤츠가 풀체인지 되면서 내부를 싹 바꾸면서 아마 BM에서 벤츠로 많이 넘어간 사람 오히려? 많을 수도 있어 진짜로. 그래서 어찌됐건 내부는 진짜 화려하고 멋지다라는 거고, 이 소재부터도 너무나도 훌륭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차의 옵션을 살펴보면 일단은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어. 근데 역시나 수입차들이 그래도 이거 통풍에는 진짜 계속 그래도 한 7천만 원, 8천만 원이 되는 차인데 어떻게 통풍 시트 하나를 못 넣어? 이런 거면 진짜 한국인들이 그 하체가 뜨끈뜨끈하신가 보죠. 현대가 이런 건 진짜 잘해. 그래서 어찌됐건 통풍 시트 없이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메모리 시트는 3개까지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심지어 조수석까지.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또 벤츠의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 모양, 모양의. 자석을 움직일 수 있는 이거 건데. 많이들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건 뭐냐면 벤츠가 헤드레스트까지도 전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쓰는데 되게 유용해. 맞아, 유용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석에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수석도 저장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칭찬할 만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운전석에서 조수석의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게끔 또 R이라는 버튼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원래 여자 꼬실 때 하는 아이고. 워크인 시트 그거 같이 조절할 수 있는 그것도 들어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 차는 또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조금 달릴만 나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게끔 해줬고,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이 버튼이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 모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에코부터 해서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까지 해서 5가지,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에코, 그 다음에 컴포트, 이렇게 5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게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하는 요게 이제 또 벤츠의 감성이고 감성이죠. 아이덴티티인데 불편해. 불편하다. 솔직히 불편하다. 왜냐면 이렇게 큰 화면을 뽑아놓고 왜 터치를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어. BM은 이제 졌잖아, 한국한테. 야, 그래, 터치 넣어줄게. 해도 터치도 되고, 이제 BM은 터치도 되고, 뭐 손으로 막 이렇게 뭐 펼쳤다 하면 뭐 볼륨도 조절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터치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찌됐건 이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다루는 이거 자체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거는 인정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 주차 기능이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성 운전자들한테 상당히 또 그렇죠. 좋을 만한 옵션인 자동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벤츠의 기어 컬럼을, 이게 이제 운전대 쪽에 있잖아. 네. 기어 노브가. 이거를 벤츠 타는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되게 편하다라고 맞아요. 얘기는 하는데, 타 차주들은 좀 어려워하시죠. 근데 이게 사실 옛날에 이제 옛날 벤, 옛날 뭐 좀 그 승합차 이런 데에 기어가 있던 형태거든. 그래서 벤츠가 이거를 왜 계속 고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타는 사람들은 편하다고 하는데 나는 내 감성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기어 노브는 딱 이 중앙에 있어서 잡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는 조금 어찌든 아쉽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부는 뭐 요 정도 하여튼 저 1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화려하고 옵션은 또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2열 공간 와볼게요. 2열 공간 딱 앉아보면, 남이야 너 앉았을 때 어땠어? 뭐 혼자밖에 없어요. 확실히 뒤도 세단에 딱 탔다라는 느낌을 딱 주니까 아주 편하네요, 진짜. 옛날에는 조금 좁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얘가 좀 세대 거듭하고 휠베이스를 좀 그러니까 길이를 넓히면서 조금 답답함이 좀 덜 하긴 했어. 그래서 레그룸이나 헤드룸 자체들도 그렇게까지 많이 부족하다라는 네네. 생각이 생각이 들지는 이제는 않아서, 뭐 패밀리 세단으로서, 중형 세단으로서 이제 충분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그런 2열 공간이고, 그다음에 트렁크 공간을 보면, 트렁크도 이게 그냥 일반 트렁크 열었을 때 딱 보면은 그래도 조금 좁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막상 밑을 들으면 밑에가 되게 깊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밑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깊게 만들어 놔서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도 상당히 좋게끔 잘 만들었어. 그래서 좀 활용도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잡아서 벤츠가 이 E클래스가 단일 모델로 10만 대를 돌파했거든.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왜 E클래스가 잘 팔리는지는 일단은 외부, 내부, 그 다음에 활용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또 타봐야지. 우리가. 그렇죠. 타보고, 물론 디젤이긴 하지만 얼마만큼 벤츠의 감성을 잘 살리고 있는지, 일단 타기 전에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7년식 벤츠 E클래스
220D 아방가르드 등급입니다. 1950cc 디젤 연료, 자동 9단 변속기, 마력은 194, 토크 40.8, 연비 15.1, 휠베이스 2940, 공차 중량 1770, 가격은 6,71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차량 뭐 지금 마력이나 토크나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사실 BM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러게요. 5 시리즈 같은 경우 190마력에 40.8 토크였거든. 근데 얘는 194마력, 4마력이 높은데 큰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한번 타볼게요. 네, 제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꽤 정숙하지. 생각보다 꽤 정숙해서 저희가 아이들링 시 소음 측정하니까 40 초반, 그 다음에 저속일 때가 50 초반 정도 나오는데 확실히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는 예전 벤츠보다는 더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5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 시리즈 타고 있는데 5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에도 뭐 소음 부분에서는 비등비등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나 처음부터 디젤답게 토크가 좀 터져주다 보니까 일상 영역에서 뭐 답답하거나 그런 거 없이 정말로 경쾌하게 잘 치고 나가는데, 조금 BM하고 벤츠하고 느낌이 좀 다른 건 뭐냐면 BM은 조금 더 촐싹대면서 좀 빠르게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라면 벤츠 같은 경우는 약간 점잖하게 좀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확실히 감성이 달라. BM하고 벤츠가 뭘 지향했는지를 차를 타보면 완전히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게 딱 느껴져. 어때? 조수석은 타보면? 약간 지금 효준 씨 비유를 들으면 생각난 건데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BM은 항상 탈 때나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냥 잘 나가는, 그냥 잘 빠진 셰퍼드, 뭐 도베르만, 약간 이렇게 좀 애들이 이렇게 스피드도 낼 줄 알면서 날쌘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부잣집에서 잘 큰 골든 리트리버, 부잣집에서 털 관리 잘 받은 사모예드,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의 포인트를 첫 승차감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안 나가지는 않아. 맞아, 절대. 당연하지. 답답하지나 그러지도 않는데 부드러워. 감성의 느낌 자체가 조금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 시야 같은 경우는 세단이니까 뭐 어느 정도 감안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전방 시야 자체는 조금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수긍할 수 있는 정도예요. 세단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수긍할 만하고, 그다음에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데 의외로 그 양쪽 끝에 감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없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사각지대 경고등이 있어서 삼각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게 옆에 차가 있으면 빨간불이 들어와서 이제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너무나도 눈에 잘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드 미러에 대한 시야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고, 후방 시야 같은 경우도 얘가 뭐 쿠페형이 아니다 보니까 후방 시야도 상당히 좋고, 정말 놀랬던 거는 벤츠가 옛날에 후방 카메라 화질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 근데 이번에 후방 카메라 화질은 약간 뭐랄까 풀 HD급? QHD는 아니고 화면도 크고. 풀 HD급으로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니까, 야, 이게 후방 시야 때문에 답답해서 운전을 못했다, 그게 아니고 왜 벤츠를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벤츠를 좋아하고 끌고 다니는지를 알 것 같아. 내부의 화려함 플러스 이런 후방 카메라부터 해서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 너무나도 편한 거야.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자동 주차 기능도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꽤 있어서 이게 여성 운전자들이 좋아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계기판의 시인성 같은 경우도 뭐 역시나 벤츠 뭐 좋습니다. 뭐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시인성 너무나도 좋고, 안에 모니터에서 또 각종 정보들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또 상당히 좋아서 전체적으로 시야 자체는 저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핸들의 담력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 운전자들을 배려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력 자체도 한 5 정도에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그래서 남성 운전자들 운전할 때도 좋고 여성 운전자들 운전해도 좋게끔 딱 정확히 중간에 잘 맞춘 담력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립감이나 가죽의 느낌 자체가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벤츠의 이 핸들 가죽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손잡이가 많이 닿는 부분에 타공 가죽을 넣음으로써 미끄럼 방지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같이 땀이 많은 사람한테도 이 타공 가죽의 느낌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 그립감이나 가죽 느낌 자체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아까 저희가 내부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핸들에 패드 시프트도 있어서 스포츠 모드에 놓고선 고속에서 달릴 때도 운전 재미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어찌됐건 핸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승차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벤츠가 예전에는 되게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을 갖고 있고 원래 벤츠가 승차감에 좀 많은 초점을 맞춘 차거든. BM은 운전재미에 초점을 맞췄다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BM은 서스펜션을 좀 물르게 하고 벤츠는 좀 더 하드하게 하면서 약간 중간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근데 내가 아까 첫 느낌도 얘기했듯이 말했지만 나는 BM만 꽤 오래 타왔던 사람이 벤츠를 타면 확연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벤츠를 탔을 때 좀 뭐랄까 심심하다? 약간은 좀 지루하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BM은 막 빨리빨리 치고 나가고 네네. 운전재미에 포커스를 맞춰서 막 한 개까지 몰아보고 싶고 막 이런데 벤츠를 타는 순간 신사야. 그래서 딱 넥타이 정확하게 딱 매고 되게 뭐랄까 깔끔하게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서 여유롭게 타는 차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그래 왔어 약간 이렇게 여유롭게 타는 승차감을 주다 보니까 사실 정말 편해. 편안함에 정말 포커스를 맞춘 거라는 거를 완전히 느낄 수 있을 정도거든. 어때? 너가 느끼게? 나 진짜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쏙쏙 되는 게 어. 한 개까지 몰아보고 싶고 자꾸 도전하고 싶고 자꾸만 거칠게 자꾸만 더 뭔가 더를 항상 많이 외쳤던 게 BM 이제 급가속 할 때나 BM 테스트 할 때고 벤츠는 탈 때마다 편안해. 편해서 약간 졸린데 너무 편안한데 약간 좀 뭐 다이내믹함이 좀 떨어지는데 싶을 정도의 편안함까지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게 그냥 차가 흠잡을 데가 없어. 너무 맞춤 핏이어서 뭐 하나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뭐 하나 갈구치는 게 없이 그냥 편안한 그런 극강의 편안함을 주는 차. 그렇지. 그래서 참 벤츠가 뭘 추구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맞아요. 있을 것 같고 사실 고속에서에 대한 느낌에서도 확연히 또 많이 차이가. 고속에서도 원래 벤츠의 고속 안정성에 대해서는 유명했거든. 그죠. 근데 역시나 이 차 같은 경우도 고속에 딱 타면 이 BM에서 느끼는 고속에 대한 안정성과 벤츠에서 주는 고속의 안정성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냥 뭐랄까 그 회장님들 그러니까 왜 40대 50대 분들이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회장님들이 이 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왜 벤츠를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고 왜 20, 30대 젊은 층들이 BM을 선호하는지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클래스도 디젤이지만 가솔린 못지않게 승차감 자체를 워낙에 잘 잡았기 때문에 승차감에 대한 부분은 크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시트에 대한 것도 이게 홀딩력이 너무 좋지. 시트 홀딩력도 너무 좋고 근데 푹신하진 않고 오히려 약간 딱딱한 느낌의 시트인데도 맞아요. 피곤하지가 않고 오히려 장거리 운전 오래 운전했을 때에 대한 느낌도 상당히 좋게 느껴져서 전체적으로 승차감 자체는 상당히 좋다. 진짜로 상위 클래스라는 거를 제대로 입증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속 한번 해볼게요. 예, 저희가 스포츠 모드에 놓고 가속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뭐 스포츠 모드에 놓으니까 또 재미가 역시 또 풍부해지고 또 좋아지는 것도 있기는 한데 역시나 감성은 좀 다르다. 근데 100km 급가속은 뭐 전혀 무리 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킹 같은 경우도 벤츠의 브레이크가 또 유명해. 그러다 보니까 분진도 많이 나오고 사실 벤츠를 타는 사람들이 좀 뭐 고질병 아닌 고질병을 얘기 많이 하는 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 끽끽 소리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만큼 브레이킹 자체는 워낙 잘 되는데 이 벤츠의 끽끽대는 소리가 뭐 어떤 건 되게 커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분들도 있더라 하더라고. 근데 어찌됐건 벤츠의 브레이킹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부분이고 코너링 자체도 얘도 이제 좀 서스펜션이 좀 많이 탄탄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코너링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없다.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땠어? 가속해보니까? 근데 느낌이? 가속이 진짜 부드러워. 막 막 재밌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스포츠 선수긴 한데 포마드 싹 바르시고 그렇지. 그 폴로티 입으시고 이렇게 신사분이 이제 달리시는 느낌? 정장 입고 달리는 듯한 느낌이야. 약간 진짜 구두 신고 정장 입고 달리는 듯한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느낌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진짜, 맞아. 좀 의아하면서도 재밌네. 정말 두 회사는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차에 잘 표현낸 것 같아. 정말 기술이 정말 독보적이네요. 네,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청평에서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청평에서 봬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디자인. 외부, 내부의 특히 화려함은 정말 최고다. 고급감은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디자인이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승차감.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예, 편안해서 진짜 잠이 올 정도로 편안한 승차감 자체가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는 연비. 벤츠의 차량의 연비는 늘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예전에 E클래스나 CLS 타봤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 220D 같은 경우도 연비가 너무나도 좋게 나오고, 시내 운전일 때 뭐 막모라도 10 이상 나오는 것 같고, 고속에서는 잘만 하면 20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비에 대한 부분들도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활용성. 공간에 대한 활용성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곳곳에 많고, 트렁크 공간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로 분류해서 위아래로 쓸 수 있게끔 잘 해놔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좋아졌다라는 게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이제 외부 디자인 얘기할 때 휠 디자인. 아, 그거 너무 아깝지. 그거는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 차는 그거 말고는 나는 단점은 없을 것 같아.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땠어? 오늘 이 벤츠 E클래스? 아, 진짜 그냥 계속 그냥 왜 사람들이 고급차 왜 순수 혈통 견들을 찾고 하는지를 타면서 많이 느껴요. 그리고 타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 와, S급은 대체 어떻길래?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의 그 브랜드가 뽑아내는 감성이 그 실력 그대로 옮겨져 오니까 그 브랜드 자체의 차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결돼가지고 진짜 벤츠는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계속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벤츠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세단을 탔는데 또 한 번 벤츠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가솔린도 한번 타보면서 또 디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BM 5 시리즈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고 또 궁금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카인도TV와 함께 즐거운 시즌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